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학부모 교육을 저희가 보통 토요일에 진행했었는데 중고등 토요일에 진행하니까 자꾸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일부러 이번에 평일에 바꿔봤거든요. 그런데도 평일에도 지금 아직 다 오지를 못하셨어요. 네, 더 늦어질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일단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작년까지 저랑 정소영 쌤이랑 이혜진 쌤이랑 세 명이서 중고등 살림을 살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풀타임이 9명으로 늘었고,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도 점점 체계를 잡아가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학과를 세우는 활동들을 계속 이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 교과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교과 설명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교과별로 굉장히 선생님들이 자세히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이따가 Q&A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필요한 것들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그냥 저희의 가장 일반적인 과목의 순서 국영수사과 네, 이렇게 진행할 텐데요. 네, 우리 선생님들 많이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응원의 눈빛으로 같이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첫 순서 네, 중고등의 정말 귀한 선생님이시죠. 네, 우리 빅그릇 선생님부터 국어 과목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더세물 중고등 과정 2024 국어 교과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어과 교육 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더세물학교의 국어 교육은 언어와 언어로 만든 세상을 탐구하여 이를 사용하고 향유하는 모든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우고 언어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 이웃 간의 소통을 통한 사랑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 목표 아래서 7학년 담임을 맡고 있으며 7학년, 8학년, 10학년, 12학년 국어를 가르치는 빅그릇 정소정입니다. 빛 대신 예술을 담아내고 이를 학생들에게 따르는 그릇과 같은 교사가 되고 싶은 소망이 담긴 별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과 글쓰기 및 독서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국어 수업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 교과서 수업, 그리고 문해력 수업, 글쓰기 수업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독서 활동은 상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은 학년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7, 8, 9학년 각 학년의 수업은 특색을 갖는데 먼저 7학년은 다양한 활동 수업으로 국어 일반의 이해와 능력을 신장하고 의미 단위 읽기와 중심 내용 파악 훈련을 집중합니다. 글쓰기는 대체로 수필쓰기로 진행합니다. 8학년은 비문학 읽기 활동을 통해 책 읽는 가치를 알도록 책대화 활동을 진행하고 가치 있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말하기 훈련도 집중합니다. 글쓰기는 사춘기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 알기 시쓰기를 하고 가을 겨울 학기에는 주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9학년은 비문학 독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디베이트 활동, 한시인 깊이 읽기 활동 등 국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글쓰기 시간에는 자기성찰 비전 탐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더불어 9학년 여름에 보는 검정고시를 지원하고 가을 학기부터는 예비 고등 과정이 진행됩니다. 국어 교과서 수업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7학년은 구글 클래스를 기반으로 협동학습 및 다양한 발표 활동을 합니다. 8학년 공감하며 대화하기 수업의 사진인데요. 친구들의 말을 찬찬히 듣고 공감의 말을 이어가는 실제적인 대화하기 과정을 갖도록 합니다. 소통하는 우리 단원에서는 핵심이 드러나는 효과적인 말하기를 위해 2분, 4분, 7분 발표 훈련을 합니다. 이번에 7분 말하기 주제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8학년의 발표가 기대됩니다. 9학년 시대를 품은 소설 수업은 문학 감상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다양한 시대를 품은 소설을 탐구하고 발표하는 수행평가로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중등과정 국어교과에서는 문해력 수업을 다음과 같이 계열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문제집은 학년별로 다루어집니다. 독해의 기초를 다지는 7학년 수업은 의미 단위 읽기 및 중심 내용 찾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8학년은 글 속에 숨겨진 내용을 추론하거나
글 전개 방식 파악하기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글을 읽는 방법을 배웁니다. 9학년은 문단이나 글의 독해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이를 훈련하여 고등 과정을 준비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문해력 훈련 과정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텍스트를 명확하게 읽어내는 역량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학문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어과 이제 중고등과정 글쓰기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계열적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의 수준과 연령 특성을 반영한 글쓰기 일반 과정과 비전 탐구 보고서 작성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학년별 구체적인 글쓰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7학년은 글쓰기 기초 과정으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봄, 여름 학기 최소 7편의 에세이를 작성하며 긴 글쓰기에 대해 막연히 가졌던 두려움을 없애도록 돕고 글쓰기의 즐거움을 누리는 과정을 갖습니다. 가을, 겨울 학기에는 다양한 제재의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요약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8학년은 사춘기를 보내는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꺼내어 볼 수 있는 마음 알기 시창작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을, 겨울 학기에는 국어 수업과 연계한 주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9학년은 7, 8학년 때 배운 글쓰기의 원리를 바탕으로 봄, 여름 학기 진행되는 진로 수업을 확장하여서 자기 성찰을 주제로 한 비전 탐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10학년은 글쓰기와 발표 선택 수업 시간에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사회 이슈를 살펴보고요. 관련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에세이를 작성하여 발표합니다. 더불어 9학년에서 비전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했던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된 자신의 진로로 이제 더 확장하여서 심화하여서 탐구하고 진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들은 작년에 8학년 아이들이 쓴 시인데요. 시 제재가 불안, 걱정, 뭐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저희가 시를 쓰거든요. 저는 이 칭찬이라는 짧은 시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솔직하고 소중한 마음이 참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저희 중고등 과정을 거치면서 총 3편의 비전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8학년의 주제 탐구 보고서, 9학년의 자기 성찰 비전 탐구 보고서, 10학년의 진로 탐구 보고서 이렇게 비전 탐구 보고서가 완성됩니다. 소논문 형식의 비전 탐구 보고서를 통해서 글쓰기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쌓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비전에 대해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탐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정리하며 보다 구체적인 자신만의 진로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을 글쓰기를 통해 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가을, 겨울 학기 작성하는 자기성찰 보고서의 목차입니다. 학생들은 거의 16장 이상의 방대한 보고서를 쓰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의 완성된 수준을 떠나서 16살 학생이 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고등 과정 독서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중등 과정에서는 독서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제시된 독서 인증 도서를 읽고 독서 활동지를 작성하는데 학생들은 작성된 활동지를 가지고 교사와 대화하며 자신의 변화와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눕니다. 3년간 최소 30권의 인증 도서를 읽고 작성한 독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서 고등 진급할 때 독서 인증을 받습니다. 이는 고등 진급의 요건이 됩니다. 다 보시는 것과 같이 다음은 인증제 도서 목록입니다. 인증제 도서는 성경적 세계관을 담은 책들과 문학, 사회, 역사, 경제, 과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소개된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은 학생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서 개별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 학생의 독후 활동지입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나태주 님의 시집을 읽고 쓴 것입니다. 학생의 이렇게 글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라는 시를 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 문장을 보면서 저는 참 울컥했습니다. 다는 말할 수 없지만
아이의 이런 변화와 성장의 시간을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이외에 또 저희 독서 교육은 독서 수업과 함께 진행되는데요. 독서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학년이 하고 있는 수업은 소설 책대화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별로 소설책 한 권을 정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책대화 수업입니다. 8학년은 읽고 쓰는 즐거움이라는 단원에서 비문학 책을 정해서 읽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에 드는 발표를 한 친구의 책을 돌려 읽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다음은 책 나눔 발표 사진입니다. 9학년은 비문학 독서 토론이나 소설 엮어 읽기 활동을 통해서 여러 책들을 읽고 감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것을 바탕으로 한 독서 토론 활동 사진입니다. 10학년에서는 글쓰기와 발표 선택 수업 시간에 진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의 주요 도서를 선정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샘물의 독서 교육은 독서 인증제와 책 읽기 수업을 통해서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등과정 방학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과정은 학년별로 문해력, 한자, 문학, 인증제 도서를 계열화하여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개별 학생들은 각 분야별 과제를 하도록 다 안내되고요. 이렇게 하면 한자는 6급까지 공부할 수 있고요. 비문학 문제풀이도 지속할 수 있으며 교과서 수록 작품을 거의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9학년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도 하면서 예비 고등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받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어과 중학교 교과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9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9학년, 11학년, 12학년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민홍입니다. 제 별칭은 소리인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씀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고 스스로 저의 교육을 점검하는 기준으로도 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정과 실제 수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10학년은 국어 그리고 글쓰기와 발표이며 각각 4차 시, 2차 시로 이루어집니다. 11학년은 문학과 심화국어 과목이 개설되고 마찬가지로 4차 시, 2차 시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학년은 독서, 화법과 작문이 동일하게 4차 시로 개설되었습니다. 이제 학년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을 따라서 고1까지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통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다만 국어 교과서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문적으로 더 깊이 배워야 하는 단어를 선택하고 확장하여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이어서 비문학 독해 수업도 이루어집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본격적으로 모의고사가 실시되면서 비문학 지문이 길어지고 또 문제 난이도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수능을 살펴보면 킬러 문항은 빠졌지만 비문학 지문의 난이도가 상향 평준화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서 10학년 때는 시간을 맞추는 것보다 우선 어려운 지문을 차근차근 읽고 그 문제에 대한 근거를 지문에서 정확하게 찾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와 발표는 앞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0학년 특색 수업 사진인데요. 한국 문학의 흐름이라는 단원에서 현대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알아보는 프로젝트 수업이었습니다. 각 아이들이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시대를 하나씩 선정하고 모의고사나 수능에 기출된 작품을 선택하여서 먼저 스스로 공부하였습니다. 그 후 작품 감상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꼼꼼하게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학년입니다. 11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을 개설합니다. 한 해 동안 문학 수업을 통해서 개별 작품에 대해 이해와 감상을 넓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봄, 여름 학기에는 현대문학을, 가을, 겨울 학기에는 고전문학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심화국어는 해당 학년 아이들에게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봄, 여름 학기 동안 비문학 독해를 하고 있고 가을, 겨울 학기에는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사진은 고전 운분중 시조를 배울 때 사용했던 PPT인데요. 크롬북을 통해서 시조를 아이들이 직접 현대어로 풀이를 해보고 실시간으로 TV로 공유하면서 교사와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전 운문을 읽는 기초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법 가이드북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문법 지식이 거의 없는 청자를 가상으로 설정하고 자신이 맡은 의문 변동 현상의 개념을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주고 또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문법 현상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2학년은 독서, 화법과 작문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독서란 국어의 영역 중 하나인 읽기, 즉 부모님들이 흔히 들어보셨던 비문학입니다. 수능 선택 과목으로는 현재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당해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수업을 개설하고 또 개설 과목과 다른 선택 과목을 수능에서 칠 아이들은 따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2학년 수업에 대해서는 대입 지원과 관련하여서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1, 12학년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북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 11학년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인데요. 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다들 아시죠? 네, 거기에 나오는 거북이처럼 자신의 속도에 맞게 한 걸음씩 성실하게 목표를 이뤄나가 보자라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과 교사와 멘토링을 진행하여 학생별로 개별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두 사진은 같은 학년 다른 학생들의 과제인데요. 학생의 학습 속도와 필요에 맞게 일단 과제를 내줍니다. 또한 매주 과제를 점검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과제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개별 학생에 대한 대입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능 연계 교재 집중 분석입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수업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수능 연계에 대비합니다. 특히 문학은 직접 연계율이 높기 때문에 한 작품 한 작품 모든 작품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독서 지문은 간접 연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문별로 제재에 대한 이해를 1차 목표로 하고 추론적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교사의 사고 과정을 말로 풀어내면서 시범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직접 적용하여 자신의 말로 풀이해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익히고 연습해서 생소한 지문이 나오더라도 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풀 수 있도록 거듭 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원 기출 모의평가 실시입니다. 12학년은 현재 매주 토요일에 평가원 기출 모의평가를 실전처럼 시간에 맞춰놓고 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험 경향을 파악하고 수능 수준의 지문에 익숙해지며 문제를 푸는 감을 잃지 않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또한 자신의 실력을 점수로서 가시적으로 확인하여 성장한 부분과 아직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점검하도록 합니다. 주말이 지나고 첫 수업이 되면 교과 시간에 제가 개별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별 학습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북이 프로젝트인데요. 현재 12학년은 작년 가을 겨울에 매주가 아닌 매일 할 분량을 정하고 매 수업 시간마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 따라서 또 주보다 더 짧은 목표가 필요한 아이들은 시간과 분량을 조정하여서 거북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과정 방학과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터는 방학과제도 개별화하여서 나가고 있는데요. 다만 10학년은 소설 읽기, 검정고시 준비, 비문학 배경 지식 쌓기는 공통과제로 나갑니다. 그리고 11학년부터 12학년은 학기 중에는 거북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이어서 학생별로 제가 멘토링을 진행하고 방학 동안 스스로 해야 할 분량을 정해서 개별 과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실제로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했던 메일들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직접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과제를 설계하여 학생들의 과제 수행이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기 아이들은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 될수록 실제 모의고사 점수가 매년 1등급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기 아이들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이 1명, 2등급이 3명 정도 나왔습니다.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실질적으로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실력을 쌓고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샘물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더샘물 중고등 영어 교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더샘물 중고등의 영어 교육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외국어인 영어 학습을 통하여 세상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고 세계 이웃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각자의 영역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도구로 영어를 사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어과의 교육 목표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더샘물 중고등 영어 교육의 최종 목적은 세상으로 파송될 예수 제자들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도구로서 영어를 사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등 과정에서는 균형 잡힌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며 문해력의 기본기를 다지고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고등 영어과에는 3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여기 소개된 말씀을 중심으로 더샘물 영어 교육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등 영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샘물 중등 영어 교육의 핵심 요소를 키워드로 정리하면 비전 중심의 배움, 의미 있는 발화 및 글쓰기, 협력하는 배움, 책임을 다하는 학습자, 폭넓은 듣기 읽기, 문해력 성장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중등 학년별 구성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 영어는 7, 8, 9학년 총 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4시수 중 2에서 3시수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을 다루고 1에서 2시수는 독해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가을 학기부터는 원서 읽기 프로그램이 필수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는 8학년 놀이반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등 각 학년 반별 공통 중점 사항은 4가지 언어 영역의 균형 있는 발달, 의사소통 능력 함양, 문해력 향상이며 각 반별 특징에 맞게 필요한 내용들을 파악하여 수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학년별 배움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등 영어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교재와 교재별 수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여지는 레벨은 CEFR, 즉 유럽연합 공통 언어 표준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CEFR 기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표준 기준입니다. 중등 영어에서는 4가지 영역을 모두 다루는 통합교재 룩과 다양한 주제의 독해를 다루는 Reading for Subject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EFR 기준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A1, A2는 중등 영어, B1, B2는 고등 영어, C1은 대학 입학 기준, C2는 외국어 습득의 최상위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C1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9학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기준이 B1, 곧 고등 영어 진입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등 영어 수업 활동 모습들입니다. 7학년 학생들이 유명한 운동선수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3번째 사진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야기를 영어로 발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학년에서는 전자기기의 사용 설명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번째 사진은 몽골 유목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다란 조각으로 나뉘어진 각 문장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2명이 한 팀이 되어 팀 독해 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9학년 챈트 활동 시간입니다. 영어 학습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챈트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학년 학생이 영화 후기를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Presentation about Wish. First, let me tell you how I got to watch these movies. I usually watch movies, so I watched a movie with my friend.
중등 과정에서는 영어 말하기를 독려하고자 학기별로 최소 2회의 발표를 수행평가로 진행하며 수업 시간 내에서는 다양한 그룹 활동과 짝 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즐거운 배움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학생별로 배움의 속도가 다르고 또한 필요가 다른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영어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휘, 문법, 원서 읽기 클리닉을 운영 중이며 학기별 피드백 시간과 교과 상담 시간을 통해 학생 개별적으로 필요한 보충학습을 맞춤 클리닉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외에 진행되는 다양한 영어 학습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 영어 과정에서는 올 가을 학기부터 원서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옥스퍼드 도미노 시리즈 레벨 1, 2를 준비했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도서를 구비하여 학생들의 흥미로운 영어 읽기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더 편리하게 리딩 프로그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글 클래스룸에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개설하여 보유 도서의 스캔본과 음원을 올려놓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여름 학기에는 8학년 놀이반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가을 학기부터는 중등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 가을, 겨울 은사개발 시간에는 영어 찬양 부르기를 진행했습니다. 은사개발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배움 나눔 축제 때 영어 찬양 발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봄 여름 학기에는 영어 은사개발 시간에 잉글리시 무비 클럽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 학기에는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니 5장을 감상하였고 여름 학기에는 위 베어 베어 시리즈를 함께 보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즐기고 익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에 진행되는 잉글리시 페스티벌입니다. 잉글리시 페스티벌은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 발표를 진행하는 시간인데 작년에는 10학년 선배가 자신의 비전을 후배들 앞에서 발표하고 7, 8, 9학년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I have a dream 연설을 암송하여 개인별로 연단에 서서 발표하고 각자의 맡은 분량을 이어붙여 하나의 연설로 완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완성된 영상입니다. I'm happy to join you today in what will go down in history as the greatest demonstration for freedom in the history of controlled by medicines and segregation in terms of history. 100 years later, Constitution an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y were 영연산문을 signing 읽고 promissory notes 암송하며 또한 선배의 발표를 들으며 자신의 비전을 생각해보고 또 그 생각을 다듬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밴드 위에 올라온 전체 영상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고등 영어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 영어 과정의 핵심 요소는 문장 독해, 지문 독해, 고등 문해력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시와 진학을 위해 검정고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기본적인 영어 문장 독해의 시작으로 본다면 난이도 중 및 중상 문장 독해가 가능한 학생들의 수능 등급이 6, 5, 4 등급 정도가 나오고 지문 독해가 가능한 중상 이상 수준의 학생들이 3등급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고등 영어 과정은 10학년 때 문장 독해의 기본기를 튼튼히 하고 지문 독해를 시작하여 11학년 때 중상 이상 난이도의 지문 독해가 가능하도록 하며 12학년 때는 실전 문제풀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11학년 말부터 12학년까지는 실전 문제풀이와 더불어 고등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학습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표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이번 6월 모의고사까지 수능 영업 1등급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1등급 비율이 6.1%였고 이번 달 초에 있었던 평가원 출제 6월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 비율이 약 1.3%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생소한 주제, 난이도 높은 선지 구성, 예상을 깨는 답 구성 등이 특징적인 시험이었으며 올 수능의 수준과 방식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 시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모의고사에서 우리 1기는 작년 6월 모의고사 대비 평균 1등급이 상승하였습니다. 2기 학생들도 지난 6월 모의고사에서 평균 1등급 정도 올라서 6명 중
1등급이 2명, 2등급이 3명이었습니다. 올해 진학을 앞두고 있는 1기 학생들의 경우 수준별 개인별 맞춤 수업과 클리닉을 통해 어휘, 듣기, 문장, 지문 독해, 문제풀이 전략 등을 꾸준하게 연습해 왔는데요. 매우 어려웠던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오히려 성적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0학년은 어휘, 수거, 문법, 어법, 구문 학습을 통한 문장 독해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11학년은 어휘, 수거, 연어, 문법, 어법, 구문, 주제 찾기 연습, 문제풀이 전략 등을 통한 지문 독해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2학년은 실전 문제풀이, 배경 지식 쌓기, 수능 유형별 분석, 속독 연습과 지속적인 문해력 향상을 위한 영어 읽기를 진행합니다. 11학년 구성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학년은 무학년 수준별 분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당 총 6시수로 영어 4시수, 영어 실전 2시수로 진행됩니다. 교재는 수준 및 필요에 맞춰 선정하여 학습하고 있으며 리딩 포 서브젝트 최상위 단계인 레벨 4를 주 교재로 선택하여 배경 지식 쌓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고난도 문장을 다루는 교재도 학습하고 있습니다. 11학년 구성 및 특징을 12학년의 경우 총 6시수 중 영어 독해 4시수, 영어 실전 2시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능 구문, 유형 문제풀이, 주제 찾기, 속독 연습, 기출 문제풀이 등을 통한 수능 대비 학습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등의 경우에도 배움의 속도가 다르고 필요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매짐을 통해 격주로 배움을 확인하고 주매짐 결과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피드백되어 이후 학습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충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일정 기간 동안 프로젝트성으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아침 또는 점심시간을 활용한 단어 학습 및 테스트가 진행되었었고 작년 1년간 주 1회 고등 전체가 함께 모여 듣기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1기의 경우는 작년 11월, 12월 매일 아침 8시에 등교하여 최근 2년간의 기출 듣기 시험을 진행하고 오답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점심 식사 후 12시 40분부터 1시 5분까지 클리닉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재 1기가 월, 화, 수, 금 점심 클리닉 때 고교 필수 어휘, 연어, 수거, 어원 학습을 한 후에 단말 시간에 테스트를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 영어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입니다. 수준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교재를 선택하여 학습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배움이 일어나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며 교재의 라인업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샘물 중고등 영어 교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중고등 수학을 맡고 있는 이혜진이고요. 저의 별칭은 보라입니다. 네, 우선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수학 교육 목표부터인데요. 어머니들 수학 교육 목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제가 문장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더샘물의 수학 교육은 학생이 수학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수학적 능력과 성실한 인성을 함양하여 섬기는 예수 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교육 목표예요. 근데 제가 봐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것을 다 할 수 있을지 좀 떨리는데요. 최대한 이것을 다 녹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업에 녹아져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일을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김지연 선생님, 그리고 박지영 선생님, 이혜진인 저 이렇게 하고 있고 아래에 있는 맡고 계시는 학년을 지금 써둔 것입니다.
우선은 크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중등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7학년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당연히 7학년 교육과정을 나가고요. 8학년 땐 8학년 교육과정을 나갑니다. 근데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8학년 교육과정은 7학년 겨울이 끝나고 겨울방학 특강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9학년 교육과정도 8학년이 끝나면 그때부터 9학년이 바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9학년부터가 저희 수학과에서 가장 좀 특색 있게 바라보고 있는 교육 과정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면 두 개가 겹쳐져 있죠. 9학년이랑 고등수학상. 어머니 다 아시겠지만 고등수학상은 이제 10학년 고1 과목입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냐면 두 개를 병행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병행되는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가을 학기쯤에 9학년 과정이 모두 끝납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빠르면 여름방학 특강까지 검정고시 전에 다 끝낼 예정이고요. 만약에 다 그렇게 된다면 10학년 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엔 고등교육과정인데요. 9학년부터 시작된 고등수학 상하가 가을 학기에는 마무리되게 돼요. 그리고 고2 과목인 수원이 겨울 학기부터 겨울방학 특강에 이어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여름 학기쯤에는 수원 과목이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수투 과목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수능 과목에 해당하는 게 사실 수원부터예요. 수원, 수투가 뭐 문과, 이과 통틀어서 모두 보는 공통 과목이고 아래 지금 파란색, 초록색이랑 파란색 진한 걸로 표시된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이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학기에는 확률과 통계가 개설되고 가을, 겨울 학기에는 미적분이 개설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2까지가 3학년 모든 교과 과정이 끝나요. 이 내용이 전부 다 끝나면 그럼 고3 때는 뭘 할까요? 아이들이 각자의 비전을 맞게 향해 가면서 수원 실전반 또 이게 다 실전이 붙어 있죠. 정말 수능을 대비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모든 시간들이. 그래서 이때는 지금까지 배운 교과목 내용들을 정말 수능 때 또는 모의고사 때마다 누적해가지고 열심히 실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금 학년별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내를 드릴 텐데요. 7, 8학년은 함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7, 8학년 지금 파랑쌤과 해피쌤, 그 이름이 나와 있죠. 박지영 선생님과 김지연 선생님이 맡아주고 계시고 이 목차대로 제가 안내를 할 텐데 그 아래 있는 키워드 해시태그된 부분들이 있죠.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7, 8학년 학생들이 교과 내용과 더불어서 갖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뭐 습관 형성, 배움의 즐거움, 협업적인 학습 태도, 창의 융합적인 사고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 수업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주일에 총 5시간이 들어있어요. 5시간 중에 1시간은 클리닉 시간이에요. 그때는 분반이 진행되고 아이들이 이제 반이 나눠져서 세분화돼서 디테일하게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뭐 꼼꼼한 학습 관리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중학교 들어오면 어머니들도 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수학 수업은 이렇게 노트를 반으로 접어서 왼쪽부터 이렇게 쫙 나열해서 쓴다. 이것부터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숫자를 쓸 때 2를 Z처럼 써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니 이렇게 말고 백조처럼 이렇게 둥글려서 해봐라. 라고 이렇게 그래서 진짜 숫자를 써놓고 위에 따라쓰기 한 적도 있고요. 좀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나머지들은 뒷부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정규 수업 첫 번째는 당연히 개념을 익혀야겠죠. 개념 다지는 시간입니다. 주로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랑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저 문제집으로 개념을 잡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항상 이때 제공되는 것이 단원, 대단원 들어갈 때마다 관련 영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제공하는 이유는 7, 8학년 학생들은 아직 초등학교에서 갓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좀 좋은 인상을 계속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수학을 너무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흥미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이런 흥미를 통해서 학습의 성취가 계속해서 높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개념을 익혔으면 당연히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빅터 연산을 통해서는 연산 속도를 향상시키고요. 또 센 문제를 통해서는 유형이 진짜 어머니도 보셨죠? 엄청 많잖아요. 그거 이제 저희랑 같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시간들 통해서는 협동 학습이 이뤄지거나 발표 수업이 이뤄지거나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랬으면 당연히 시험을 봐야겠죠. 주일에 항상 퀴즈를 보고 있고요. 퀴즈를 보고 난 후에는 선생님께서 직접 피드백을 해주세요. 오답 노크를 꼼꼼하게 봐주시고 학습에 누수가 없는지 그때그때 체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클리닉 시간 아까 1시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분반 수업 때는 해피쌤께서는 센 C단계 문제라든지 최상위 수학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좀 더 심화된 문제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고요. 파랑쌤께서는 기본 유형에 집중 연습할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더 올리고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정규 수업 외에 클리닉도 진행됩니다. 이 클리닉은 저기 보시면 우선 점심시간이랑 비주시간에 진행되는 클리닉이 있는데 이 클리닉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질의응답을 한다거나 모르는 문제 들고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근데 아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 이때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해주고요. 그거 외에도 은사개발과 비슷하게 방과 후 클리닉을 이번에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부족했던 개념들이라든지 보충해야 될 부분들을 일주일에 1시간 5시 5분부터 5시 50분까지 아예 클래스 외에 수업을 하나 열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유형이 조금 더 부족하면 그걸 다루기도 하고요. 때마다 수업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 구글 클래스룸 어머니들 들어가 보신 적 계신가요? 아이들이 안 보여주죠? 그죠? 제가 뒤에서 많이 보여드릴게요. 네,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선생님들이 업로드 해주세요. 뭐 문제풀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반복해서 시청이 가능하겠죠? 은사개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사개발은 주 1회 진행되고 45분 수업입니다. 그리고 주로 경시대의 문제들을 아이들이 이제 막 열심히 풀고 있거든요. 또는 A급 수학 A단계 문제. 이거는 A단계라서 쉬운 게 아니라 C단계보다 좀 더 어려워요, 문제들이. 이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고 이거는 지금 학생 풀이 내용인데 이 시간의 목표는 그냥 단순하게 어려운 문제 많이 푸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다기보다는 선생님의 지도하에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이것을 잘 풀이를 적어내고 이런 시간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에 있던 해시태그 중에 하나가 배움의 즐거움이었죠. 이 배움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양한 교구라든지 활동 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아서 팽이를 돌려본다라든지 아직은 추상적인 사고가 조금 힘들어요. 7, 8학년 때까지는. 그래서 실제적인 입체 도형을 정말 만들어 보고 안에 전개도를 꺼내서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애매했던 이 그림들이 명확하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3번째 사진이 가장 의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귤이죠. 네, 귤이에요. 귤을 통해서 뭘 했냐면 아이들이랑 귤을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꼭 안 가져오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제 모든 아이들이 귤을 가진 상태에서 9의 건널비 공식을 유도를 하는 거죠. 9의 건널비가 그 반지름을 가진 원을 4개 합한 그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귤을 다 깝니다. 조각조각 내고 정말 잘게 쪼개고 그래서 진짜 원이 4개가 나오는지 한번 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은 재밌기도 하고 오랜만에 수학 수업에 이런 거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또 먹으니까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또 이제 나중에 공식도 생각이 잘 나고 이거 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부등식의 해를 찾는 과정인데요. 그냥 칠판으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 수직선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직접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의 조건이 되도록 직접 움직여 보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7학년 학생들이 지금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저희가 협업적인 학습 태도가 저희가 지향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협동학습을 통하여서 함께 공부하고 또 좋은 점은 아이들끼리 직접 설명을 해주면서 내가 진짜 설명을 해보면 언어도 잘 안 튀어나오고요. 그냥 이게 이러니까 이거잖아 이렇게만 뭐 한다거나 정확한 용어들을 연습을 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아는 것을 딱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말로 하잖아요. 그건 좀 더 구체화가 돼요. 그래서 개념이 좀 더 명확하게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혹시 작년에 배움 나눔 축제 많이들 오셨었죠? 그때 다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끼리 진행한 우리가 만드는 수업이라고 프로젝트 형식의 수업이었는데요. 피타고라스 단원을 진짜 아이들끼리 공부를 했어요. 피타고라스가 뭔지, 이 정리가 대체 뭔지 다 아이들끼리 학습을 하였고 학습이 완료된 다음에는 영어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영어과에 좀 부탁을 드려서 아예 영어 원서 교과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시 또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을 해본다라든지 피타고라스 정리 문제를 미국 애들이 푸는 걸 나도 더 잘 풀 수 있네? 이런 자존감도 높여본다라든지 이런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9학년 교과 과정을 설명을 드릴 텐데 9학년 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예비 고등입니다. 정말 10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바로 전 학년이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에 관심도 더 많아지실 테고 뭐 이것저것 고민과 생각도 많아지실 테고 이런 시간들을 겪고 계실 텐데 저희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비 고등으로서 고등학생으로서의 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잘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유념하고 있고 그러려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논리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또는 수학적 소통 능력, 그러니까 서술하는 것, 수학적 식으로 나열하는 것, 이것들, 또 그것들 통하여서 수학적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이것을 유념해 두고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 반부터 수업 설명을 드릴 텐데 9학년은 아시다시피 아예 다 모든 수업이 분반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5시간 있는데 전부 다 나누어져서 수업을 하고 있고 이때 9학년과 고등 수업이 같이 연계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개념 다지기는 당연히 먼저 시작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과서만으로 하기보다는 교과서랑 문제집 여러 개를 막 두고 다 섞어요. 다 섞어서 활동지를 새로 만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개념을 뭐 적어 본다라든지 쉴 틈이 없어요. 그래야 계속 해야 돼요, 뭔가. 그리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써봐야 저 기억에도 오래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지를 꼭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고 제가 아무리 활동지를 잘 만든다 해도 모든 유형을 담을 수는 없더라고요. 너무 양이 방대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집들을 함께 푸는데요. 우선은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사전과제나 개념 이해한 것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이 개념을 이렇게 알았었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이 유형들을 모두 섭렵합니다. B단계뿐만 아니라 C단계까지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는 있는데 뭐 좋은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이런 하고 이제 아까 제가 10학년 수업을 병행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체 어떻게 9학년 다 나갔는데 10학년 수업을 하신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곱셈 공식을 배우잖아요. 곱셈 공식 보통 9학년 때까지는 2차식까지만 나와요. 2차식까지 나오는데 사실 내년 10학년 되면 그거 똑같이 또 나오고 거기에 플러스로 하나가 더 얹어지는 거예요. 3차식까지. 그러면 저희는 뭐 어차피 2차식 하니까 우리 3차식도 하자 해가지고 거기까지 해버리는 거죠. 또는 2차 방정식을 할 때 2차 방정식 당연히 배우고 근데 내년에 또 나와요. 내년에 또 나오니까 그거 다음에 나오는 뭐 절대값 기호가 붙었다라든지 아니면 3차, 4차 방정식까지 푸는 간단한 기본 연산 이런 것들을 함께 다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고등수학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먼저 쌓고 이제 이게 다 끝나면 가을 학기부터 고등수학의 뭐 센이라든지 이런 유형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모의고사 대비도 더 빨리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할 게 많아요. 정말 너무 할 게 많고 제가 교과서도 하고 쌤도 하고 이문제집도 하고 뭐 C단계 하고 고등수학까지 하려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구클 영상들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보는 화면이 이 화면이에요. 첫 번째 화면. 뭐 24학년도 봄 여름 학기에 이런 거 지금 제가 게시를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더보기 해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주로 복습 영상을 올립니다. 복습 영상은 무엇이냐면 제가 수업하는 것을 그대로 녹화를 다 떠요. 녹화를 다 떠서 그러면 그걸 그대로 그냥 아이들한테 올려줘요. 뭐 일주일에 싹 다 한꺼번에 올린다라든지 매일 올릴 때도 있고요. 그것을 그럼 아이들이 언제 쓰냐? 이럴 때 씁니다. 내가 오늘 센 1100번을 풀었는데 나중에 혼자 풀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해봤는데 또 안 돼요. 그러면 저랑 했던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복습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꼭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개념도 더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도 사전과제를 계속 올려서 제가 지금까지 총 58개를 올렸더라고요. 이것들로 계속해서 진도 나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이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어머니들 걱정 마세요. 네, 정규 수업 5시간에서 이제 해피쌤반 수업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 수업과 조금 더 다른 점은 활동 수업이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부분들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교과서로 개념 플러스 유형으로 이거 2가지로 수업을 진행되는 건 똑같고 선생님 이거 보시다시피 선생님께서 개별적으로 아이들에게 다 피드백을 해주신 이 화면이에요. 저 되게 꼼꼼히 다 아이들 학생 상황 다 맞춰가지고 수업을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으면 디딤돌 수학으로 연산 능력을 향상시켜요. 우선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후에는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센에 있는 유형들도 다뤄주고 계십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활동 수업인데요. 이 활동 수업을 하는 이유는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주고 그 흥미를 통해서 성취도도 올리고 또 다양한 교구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더 개념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이에요. 이것은 협동학습으로 서로 설명해주는 모습이고 문제풀이 영상을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뒤집기 게임인데 그냥 정말 생각 없이 마구 뒤집는 게 아니라 제곱근의 계산에 답을 찾아요. 그래서 그 답을 찾은 사람 먼저 계산을 해서 뒤집는 모습이고 곱셈 공식 송도 만듭니다. 곱셈 공식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이렇게 노래를 네, 이런 귀여운 영상들 더 들려주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요청하시면 원본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진짜 2차 함수의 식을 생활 속에서 찾아서 포물선의 식을 찾아보기도 하고 나중에 삼각비를 배우면 저기 멀리 있는 건물의 높이를 자와 각도기 이용해서 이제 계산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 1회 퀴즈를 꼭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아이들의 상황을 체크하시고 꼼꼼하게 필요한 게 없는지 항상 확인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피드백해 주고 계십니다. 네, 이때도 클리닉이 진행되는데요. 9학년도 클리닉은 지금 나와 있는 클리닉은 정규 시간 외의 클리닉이에요. 주로 비주 시간과 점심 저녁 시간 클리닉에 이제 제가 쓰거든요. 보통은 점심은 12시 40분에 오라고 하고요. 저녁은 밥 먹고 6시 10분까지 오라고 해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와서 이게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개발은 7, 8학년과 다른 점은 70분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7, 8, 9학년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우려됐던 게 이렇게 좀 직관이 좋은 친구들은 그냥 문제를 보고 답을 조금 감으로 찾아내요. 그래서 그냥 이 답을 향한 풀이를 세워가는 거죠. 정말 문제에 대한 논리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이 답을 향해서 뭔가 달려가는 거예요. 답을 알고.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진짜 고등학생이 되면 거기서 무너지는 친구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9학년 수학 시간이라든지 수학 심화반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생각했니? 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 자꾸 이 논리를 채워주는 거죠.
이 문제와 답 사이에 서술형 풀이를 계속 연습시키면서 논리가 꼼꼼히 채워지도록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압박 신문처럼 이렇게 괴롭힘 당하면서 하지만 즐거워하고 있어요. 좋아합니다. 네, 이 마지막입니다. 네, 2차 방정식 프로젝트 수업을 이제 진행한 거를 설명드리고 마칠 건데요. 2차 방정식 수업을 진짜 아이들끼리 스스로 공부했어요. 저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교과서 찾고 센 찾고 뭐 구글링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계획서도 쓰고 조사 보고서도 쓰고 자세한 글씨는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찾아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이때 저도 이제 사실 좀 불안했어요. 얘네한테 진짜 맡겨도 되나? 이러다가 나의 이 한 달의 시간이 통으로 날아가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있었지만 예상 외였어요. 굉장히 성취도가 높았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조금 놓치게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뒤처지거나 늦은 속도를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끼리 하다 보니까 6명 모두 다 성취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도 교사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긴 설명 드려줘서 감사하고요. 이제 또 고등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 수학 과정에 대해 설명드릴 김지현입니다. 앞서서 혜진쌤께서 워낙 자세하게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 드릴 설명이 더 쉽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먼저 10학년은 이혜진 선생님과 박재원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10학년은 중등 과정보다 익혀야 할 개념과 유형의 양이 많이 늘어나는 고등 수학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학년입니다. 먼저 정규 수업은 한 주에 총 5시수 수업을 합니다. 그중 3시수는 주로 진도 위주의 수업이, 2시수는 다양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수업은 대체적으로 개념 다지기, 문제풀이,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예습과 복습 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개념 다지기 부분에서는 교과서 문제집들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활동지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연산 속도의 향상을 위해 빅터, 수력 충전, 문제집 등을 활용하여 반복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문제집인 센을 통하여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EBS 교재 중 하나인 올림포스 문제집으로 개념과 문제풀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모의고사, 기출 등을 풀면서 모의고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정,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수업은 학생이 학교 정규 수업에서만이 아닌 평일 집에서도 그리고 주말에도 이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소 수업 내용을 녹화하여 바로 클래스룸에 파일을 업로드해주고 학생은 본인이 스스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과제 영상도 업로드하여 수업이 없는 날에도 매일 수학을 놓지 않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등 과정에는 매주 주매짐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배운 과정을 잘 소화하고 있는지 학생과 교사가 서로 점검하게 됩니다. 학생의 상황을 바로 파악하고 피드백하여 수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10학년 수학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 한 명이 두 명의 선생님께 1:1 학습 지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수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생의 수학에 대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1학년부터는 진로 진학을 위해 본격적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로 수능에 출제되는 범위를 배우게 됩니다. 개념부터 실전까지 여러 번에 걸쳐 학습하게 되며 본격적인 수능 대비를 시작합니다. 11학년부터는 한 주에 수업이 확 늘어났죠. 10시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수 1과 수 2를 6시간 배우고요. 이어서 배우고 확률과 통계를 4시간 동안 배우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학년 수학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마다 각자의 속도에 맞게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념 다지기, 문제풀이, 점검 및 피드백, 사전과제 및 복습 영상의 과정들이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속도에 맞게 반복적으로,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와 문제집을 재구성한 활동지와 개념서를 사용하여 개념학습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유형별 문제풀이를 통해 각 개념에 대해 일반적인 유형의 문제들을 익히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이용해서도 그 모의고사에 대한 준비로 하고 있습니다. 10학년과 마찬가지로 주매즘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해 확인하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수학 공부 분량에 대한 확인과 그 수학 공부의 방향, 방법에 대해 닫는 말 시간을 이용하여 매일 함께 정하고 질문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2학년 담임 교사인데요. 아이들이 11학년 바로 옆반에 있다 보니까 청소 시간이건 쉬는 시간이건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안 오면 제가 가고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한 명 한 명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및 문제집들입니다.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서와 문제집도 있지만 개별 속도에 맞추어서 더 다양한 문제집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개념서, 연산 관련 문제집, 유형별 문제집, 고난도 유형 문제집,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수능 연계되는 EBS 교재 등 이 외에도 더 많은 교재들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정말 다 그 상황에 맞는 다른 교재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전주도 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개별적인 질의응답을 받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의 학습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학년은 모든 정규 수업 내용을 마친 상태로 수능에 대비한 실전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한 주에 9시 수의 수업이 있으며 3시간씩 각각 수원 실전, 수투 실전, 지금 아이들은 확통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확통 실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학년은 각자의 진로와 그에 따른 전략에 맞게 개별적으로 교재를 구성하고 있고 개별적인 과제를 또한 제시합니다. 실전 문제풀이를 하다가 개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따로 그 부분에 대한 활동지를 만들어 주어서 학생이 재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집들과 수능 연계교재인 EBS 수능특강, 수능 완성 등으로 전체 내용을 여러 번 반복 학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 학기인데요. 지금 2번 같은 내용 책을 또 반복하고 있고 이제 따끈따끈하게 나온 수능 완성도 이제 구입을 하여서 아이들 모의고사 문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거의 매주 퀴즈를 보고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학습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 수능 문제지와 같은 크기인 봉투 모의고사, EBS 봉투 모의고사도 풀어보도록 하면서 실전에 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의 수학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점점 향상되고 열매 맺어가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1기 12학년 학생들은 작년에 비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일반 학교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시험을 보았는데요. 재수생이 함께 치르는 첫 시험이라 대부분의 일반 학생들은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재수생과 함께 보는 시험이었음에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잘 버텨주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 성적이 오른 것과 다름없지 않나라고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기 학생들은 작년 성적이 1에서 6등급까지 분포하고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1등급에서 4등급으로 전체적인 분포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11학년 학생들이 실전 문제 풀이보다는 개념에 집중하고 진도 위주의 수업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후에 실전 문제 풀이 연습을 더 하게 된다면은 등급과 성적이 확실히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많은 아이들에게 힘든 과목입니다. 네, 학부모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시죠. 네, 선생님들께서 정말 각자 한 명 한 명의 속도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수학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돕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수학이라는 과목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특히 12학년과 12학년 우리 아이들과 저희 수학 선생님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샘물학교의 사회과 교사 그리고 11학년 담임을 맡은 윤석기 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샘물학교 사회과 교육 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사회과의 교육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 만남과 인격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 세상에서 발견하고 사람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민주적 가치를 이해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계 시민 정신을 함양해서 글로벌 시대에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고 세상을 변혁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을 이해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관점과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고등과정의 통합사회와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를 가르치는 나비쌤 윤석기입니다. 사회과 교사로서 우리 더샘물의 학생들에게 예언자적 정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나비쌤이라고 지었습니다. 나비는 히브리어로 예언자입니다. 중등 사회와 역사, 고등 한국사를 가르치는 박수빈 선생님, 두부쌤이 계십니다. 기독교 교육과 역사 교육을 전공하였으며 기독교적 역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교과와 학습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모토가 되는 교사상은 삶으로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독교사입니다. 중등과정의 사회와 역사 수업의 교육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알고 선조들의 노력으로 물려받은 가치에 감사할 줄 알며 이를 적용하여 더 나은 사회를 꾸리고 세상 문화를 변혁하는 선한 청지기를 키워내는 것에 궁극적인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중등과정의 학년별 교육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과정에서는 역사와 사회를 배우는데요. 역사는 세계사와 한국사를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배우는 것이고요. 사회에서는 기초 수준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기본 텍스트는 교과서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교사 자체 제작 자료들을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7학년 때에는 주당 3시수 사회 수업을, 8학년 때에는 주당 4시수 역사 수업을, 9학년 때에는 역사와 사회를 각각 4시수씩 진행하게 됩니다. 중등과정 사회 역사 수업의 특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역사 문해력 기르기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다음 4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두 번째는 토론 중심의 수업, 세 번째는 프로젝트 수업, 네 번째는 클리닉 수업입니다. 학습자 중심 수업입니다. 교사 중심 수업은 교사가 빠르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배움의 즐거움과 학습의 효율은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습자 중심의 자료 조사와 발표 수업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은 실제 사회와 역사에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질문을 던졌으면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혼자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사고력 발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토론입니다. 중등사회 수업 중에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기초적인 수준의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판적 사고력을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8학년 역사 수업에서는 세상에서 교회의 올바른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했었고요. 9학년 때에는 원나라 간섭기에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내정 간섭할 때 고려의 주의가 과연 독립국이 맞는가? 이런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사고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확인할까요? 또 논리적으로 토론과 논쟁을 이끌어서 누구라도 말로 이길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걸까요? 아니죠. 좋은 사고력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공감과 소통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과는 프로젝트 수업의 학습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8학년에서는 역사 신문 만들기, 9학년에서는 문화재 박람회와 같은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왼쪽에는 십자군 전쟁 그리고 흑사병, 종교개혁과 관련한 아이들의 만들기, 역사신문 만들기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삼국시대와 관련한 역사 박람회 작품들입니다. 네 번째는 클리닉 수업입니다. 수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충 수업이 따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사가 따로 클리닉을 활용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는데요. 거꾸로 학습법을 적용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너가 배운 것들을 선생님에게 설명하고 강의해봐라 하는 그런 거꾸로 학습법을 도입해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등과정의 사회와 역사 수업 교육 목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사회 수업에서는 사고력과 비판적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질문을 통해서 우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또 역사 속의 주요 사건과 현재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사회 이슈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심도 있게 파악하고 그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자기 생각을, 자기 입장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학년별 교육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이과 공통으로 10학년 때에는 통합사회를 주당 1시수, 10학년 때에는 한국사를 3시수 배우게 됩니다. 이후에 문과와 이과가 나뉘게 되죠. 그러면 문과 학생들은 선택 과목인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11학년 때 한국사는 문이과 예체능 공통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예체능 학생들은 대부분 문과 학생들과 함께 11학년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예체능 학생들에게도 이 과목들은 매우 중요한 전략 과목이 됩니다. 12학년 때에는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문화를 문과 학생들, 예체능 학생들은 공부하게 되고요. 주당 4시수씩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문, 이과 공통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고등과정의 사회와 역사 수업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워드를 요약하면 질문, 사고, 소통,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 키워드를 이러한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4가지 학습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학습자 중심 수업, 토론 중심, 그리고 프로젝트, 수능 대비 수업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와 같이 학습자 중심의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자료를 스스로 조사하고 발표하는데요. 질문이 자기 안에 스스로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텍스트를 줍니다. 근데 문제집이 아니고 원전이나 그리고 윤리학 이론들을 쓴 글 텍스트를 줘요. 또 그게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는 EBS 영상들을 사용해서 충분히 미리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칸트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거꾸로 학습법을 적용해서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한테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지금 노트북을 이렇게 켜고 작업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딴짓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구글 클래스룸에 학습지를 줘서 친구가 발표하는 것을 전부 다 쉬지 못하게 놀지 못하게 요약 정리할 뿐만 아니라 질문까지도 던질 수 있도록 제가 설계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지금 타이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윤리 사상과 조사를 위해서 지금 칸트, 피터 싱어, 톰 레건, 테일러 이런 그 사상가들을 한 명씩 정해서 발표하는데요. 밑에 앤드류 린제이라는 학자는 신학자입니다. 동물 신학자인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옥스포드 교수인데 이 사상가의 텍스트를 주고 발표하게 시켰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어디에나 다 들어가게 됩니다. 토론 중심 수업으로 이 전에 질문을 생성한 거를 스스로 사고하게 해요. 아까와 같은 주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환경윤리, 동물에 관한 것, 자연에 관한 사상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생성했다면 이제 토론을 통해서 사고를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활과 윤리 교과는 주로 딜레마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과연 사용제도가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모님이 경찰에게 쫓기고 있을 때 거짓말을 해서 숨겨드려야 하느냐, 아니면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답해서 정직을 지켜서 부모님이 잡혀가시도록 해야 하겠느냐, 그런 딜레마를 제가 일상적으로 던지면서 비형식 토론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아이들은 때에 따라서 찬반으로 나뉘기도 하고 모두 동일한 의견들을 아이들이 주면 저는 아이들과 1대 다수로 싸웁니다. 제가 능히 다 이길 수 있거든요. 또한 때로는 그렇게 찬반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는 토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론으로 그냥 자기 생각을 막 펼치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요. 직접 말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교육 과정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제가 그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자, 지금 가사에서 나 바라는 거 오직 하나, 동물 실험 절대 안 하는 것, 동물은 스스로를 의식하지 못해 목적 위한 수단이야 라고 학생들이 지금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말만 잘하고 토론에서 이기는 아이들로 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공감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세상 문화를 변혁하는 섬기는 예수 제자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질문하고 사고했던 것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칸트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또 토론을 해서 사고력을 발달시켰으면 그것을 소통하고 세상 문화를 변혁할 수 있는 능력으로 펼쳐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 작품은 제가 가르쳤던 다른 아이의 음악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아이들한테 이 과제를 내준 상태예요. 가사를 써와라.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항상 동일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선생님 차라리 그림을 멋있게 그리면 안 돼요? 저 칸트 얼굴을 정말 멋있게 그릴 수 있는데. 근데 아이들은 정해진 것 그리고 창조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열심히 그러나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편안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근육을 만들듯이 뇌에 있는 근육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근육이 더 자라나고 강해질 테니까요. 예, 저는 모든 교육 과정마다 성경적 세계관을 적용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의 내용과 흐름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생활과 윤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생활과 윤리에 있는 거의 모든 단원마다 성경적 세계관을 넣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건대 전국에 이 정도로 제 과목을 성경적 세계관 넣는 학교는 우리 학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예요. 네, 이론윤리 단원에서는 황금률, 생명윤리 단원에서 낙태와 관련해선 헬무트 틸리케, 죽음과 관련해선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의 이론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요. 자연과 윤리에선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동물윤리와 관련해서는 동물신학, 직업윤리와 관련해서는 직업 소명설, 분배 정의와 관련해서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가지고 직접 생각해보고 대답해보게 하고요. 국가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루터의 두 통치론을 통해서 국가가 과연 무엇인가 보게 합니다. 시민 불복종과 관련해서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책임윤리를 이야기하고요. 예술론과 관련해서는 루터와 C.S. 루이스의 상반되는 견해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다문화 사회와 관련해서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 다문화 사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외 원주와 관련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피터 싱어라는 윤리학자의 이론과 유사성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네, 12학년 때에는 수능을 잘해야 합니다. 문제풀이를 잘해야 합니다. 무조건 잘해야 합니다. 네, 수능 특강, 수능 기출문제, 모의고사, 수능 완성, 파이널 모의고사, 교사 제작 자료로 아이들 지도하고 있고요. 멘탈 관리까지 함께 해줍니다. 네, 모토가 있어요. 항상 외칩니다. 올라간다. 자, 여러분도 함께 외쳐보시겠습니까? 올라간다. 네, 이렇게 항상 외치거든요. 그리고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예. 바른 계획, 바른 방법, 바른 노력을 쓰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올라간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특히 모의고사 치고 난 다음에 제가 꼭 이걸 외치게 합니다. 예, 시간이 걸리지만 올라가고요. 여기까지 사회과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학과 교육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더세물의 과학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세계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것을 깨닫고 또 이 자연세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고 또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이 세계가 파괴되고 또 생명의 존엄성이 무너져 있음을 알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 자연세계를 다스려야 함을 배우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과학과 세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오래전부터 과학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말 많이 같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네, 드디어 올해 두 분이나 너무 좋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먼저 정민 선생님께서 중등 7, 8, 9학년 과학 수업을 올해 맡아주시고요. 또 김봉균 선생님께서 10학년 통합과학, 11학년 물리원, 지구과학 1을 수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에는 11학년 생명과학 1 그리고 12학년의 진로과학 수업을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과학교사 중에서 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더세물이 처음 시작할 때 7학년 1기 모집이 정말 참 힘들어서 하나급을 겨우 해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초등 3학년 과학 수업도 함께 가르치게 됐었어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유이 사진이에요. 네, 그 유이는 저를 처음에 라르쌤이란 거 모르고 땅콩쌤이라고 불렀어요. 네, 3학년 과학 시간 첫 시간이 땅콩 가지고 실험하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 국가교육과정이 과학이라는 과목이 초3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초3부터 해서 지금 우리 9학년 아이들 예준이, 이래, 장훈이, 철순이, 은수 요 친구들이 6학년 될 때까지 제가 초3부터 초6까지 네, 이렇게 초등 과학 수업을 전 학년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3부터 고3까지 우리나라 초중고 과학 수업을 모두 경험해 본 네, 정말 몇 안 되는 과학교사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의 교육과정을 다 가르쳐보고 나니까 제 스스로 좀 정리가 되는 게 초등에서는 과학이 그냥 즐거우면 되고요. 중등에서는 과학을 좋아하고 또 고등에 와서 이제 정말 과학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제 이과를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과학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 이제 과학이랑 결혼해서 과학이랑 같이 사는 거죠. 네.
우리 정민 선생님이 샘물 5기 졸업생이거든요. 고등 시절에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이 생명과학을 너무 사랑하는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대학을 과학교육과로 전공을 했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교사로 같이 섬기고 있는데 참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우리 고등 이과 아이들이 이 과학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야 같이 살아갈 힘을 얻고요. 또 사랑해야 힘들어도 견디고 또 왜 그러죠? 네, 또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네. 그런 아이들로 잘 성장하도록 먼저 중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등의 교과 내용은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을 따라서 배움의 누수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 학년마다 과학의 4가지 영역인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요 4개가 단원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샘물 중등 과학 수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활동 중심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진이 우리 8학년 친구들이 달의 위상 변화를 공부하는 사진인데요. 그 과자 오레오 있잖아요. 사진이 잘 안 보이실까요? 오레오를 반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크림을 가지고 보름달, 초승달, 상현달, 하현달 이걸 만들어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활동 중심 수업은 이렇게 각 차시의 과학 개념을 실험과 활동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해하는 수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교과서에 있는 실험과 활동을 거의 다 진행합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이것도 전국에 교과서 실험을 다 하는 학교가 정말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극소수일 텐데요. 이 과학교사들한테 실험은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또 힘들게 준비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도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험은 그냥 가끔 한 번씩 수행 평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활동 중심 수업이라는 수업 모형을 만나게 돼서 실험을 통해서 개념을 배우고 또 그럼 진도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식 수업이랑 비교하면 준비하는 시간이 한 서너 배는 좀 더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올해 우리 정민 선생님이 중등 수업을 맡아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수업해주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활동 중심 수업은 다음과 같이 수업의 패러다임이 이게 크게 시프트하는 수업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이게 이해 중심 수업이라는 거예요. 이 수업을 소개하는 교재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학습자가 학습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온전히 이해한 것이다. 학습자가 학습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온전히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모님들 수업 열다 때 저희 수업 참여하셔서 보셨을 텐데요. 수업을 시작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짝끼리 서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걸 퀴즈로 보면서 시험지에다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실험을 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다시 짝한테 설명하고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오늘 배운 내용을 구두로 또 설명하게 해서 통과를 합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플레이 좀 해주시겠어요? 8학년 친구들이 그 식물의 광합성 단원을 배운 건데요.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애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가서 서로 저걸 보고 짝끼리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이 친구를 가르치기 위한 활동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예슬이가 규찬이가 듣는지 말는지 상관없이 자기 말을 계속 막 하고 있어요. 네. 네, 예슬이 오셨어야 되는데. 네. 짝은 그냥 이제 짝은 그냥 이 친구가 잘 설명하는지 그걸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활동 중심 수업을 위해서는 수업 구조에 맞는 활동지가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우리 학교만의 활동지를 만들어서 대본을 다 해서 아이들이 모두 한 권씩 가지고 있고요. 이 활동지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수업에 배웠던 개념과 지식을 아이들이 스스로 복습하고 또 공부하고 또 문제를 풀면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O2 문제집을 과제로 병행하고 있고요. 중단원이 하나씩 마칠 때마다 문제집 과제가 나갔고 또 선생님께서 이걸 세밀하게 검사하고 또 부족하고 어려워하는 건 또 늦게까지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중등의 과학과의 은사개발 프로그램이 2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과학탐구 실험이었습니다. 왜 과거형일까요? 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적게는 5가지, 많게는 10가지 이렇게 실험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한 주제를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활동 중심 수업의 부작용인지 애들이 실험이 워낙 많이 하니까 이 과학 탐구 실험 은사 개발에 별로 애들이 흥미를 못 느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대로 아이들이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개념 수업을 은사 개발을 열었어요. 그래서 고등의 물리 원 개념을 가지고 지금 예비 고등 버전으로 만들어서 수학이랑 물리에 은사가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물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 제법 흥미를 가지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등 과정입니다. 10학년은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고요. 통합과학은 특히 그 고절 검정고시의 시험 범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잘 볼 수 있도록 이 검정고시에 맞춤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학년부터는 문과, 이과, 예체능이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먼저 문과, 예체능 친구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진로 진학을 위한 검정고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학기 중에는 진로과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또 방학 중에는 방학 특강을 개설해서 검정고시를 위한 개별적인 학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사진이 지금 12학년 학생들이 풀고 있는 검정고시 문제집들인데요. 그 학교에서 한꺼번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여러 번 풀면서 충분히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아까 진로과학 시간에 제가 승현이한테 물어보니까 야 근데 이거 우리 몇 번째 풀었지? 그러니까 한 6-7바퀴 돌았대요. 네. 11학년 이과 친구들은요. 선택 과목 중에 2개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현재 정환이가 물리원 생명과학원 그리고 서연이가 지구과학원 생명과학원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작년 10학년 때 통합과학 진도가 끝나는 대로 겨울학기 말부터 바로 과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중에도 계속 수업을 진도를 나갔고요. 여름방학에 제가 이번 여름방학에 몽골 가기 전까지 이 진도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을 겨울학기부터는 이제 개념 문제 연습 그리고 고난도 유형 분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단 기본 교재는 완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12학년이 되면 이제 물화, 생지, 원 실전 과목들 중에서 자신이 선택하는 과목의 수업을 듣게 되고 또 EBS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공부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단계로 단원별로 개념 문제를 마스터하게 되는데 이과생들은 과탐에서 개념 문제는 틀리지 않고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여러 번을 준비해서 한 단원씩 반복해서 풀면서 개념을 마스터하게 되는데 제가 그 샘물에서 아이들 준비시킬 때 매년 1등급 맞는 아이들 또 만점 맞는 아이들이 거의 요 개념 문제를 한 20권 이상씩 풀었던 것 같아요. 생명과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외울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합니다.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 네, 외워진다. 두 번째로 고난도 유형 문제들이 있는데요. 소위 킬러 문항들이라고 하죠. 이 문제들은 유형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법들을 공부하고 또 아이들이 이것도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학년 때 그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 20문제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 시험 전략도 같이 짜고요. 또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수능이라는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고등은 수능 준비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수능에서 처음으로 생명과학 만점 받았을 때가 아니고요.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막 이제 세포 가르칠 때요. 분자 수준으로 생명 현상이 세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발현되는지 얼마나 복잡한 메커니즘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막 한참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여학생 이름이 혜주였거든요. 혜주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생명과학은 필기를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업을 막 듣다가 점점 이게 애가 이렇게 이렇게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선생님 생명은 정말 창조된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이 친구가 나중에 간호대학에 갔어요. 네,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 누군가를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진학을 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탐구하면서 과학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배운 과학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학년 아이들 사진인데요. 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각 교과마다 한 학년씩의 아이들의 사진을 넣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두고 저희가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되는 게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자신의 분야를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